자, 고전시가 상춘곡입니다. 자, 상춘곡은 갈래가 뭐가 되냐면 강호가라고 하는 강호가. 예? 강호가라고 하는 자연을 배경으로 하죠. 예. 이 강호가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강호라는 말이 자연이야. 그냥 결국 뭐냐면 자연이 있고요. 이 자연이 이상향이야.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이상을 상정하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상과 그 다음에 이 현실이죠. 문학 작품은 문학이나 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상과 현실이 이게 같이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둘 사이가 뭐냐면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 게 이상이고 이 내가 바라는 세계인 이상이 실현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건 더 이상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은 같이 교집합이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는 게 낫고 이 현실은 이제 우리가 뭐냐면 속세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이 속세란 말을 여러 가지로 쓰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이때 자연 이상은 곧 뭐가 되는 거냐면 무조건 플러스가 됩니다. 왜냐면 이상이니까 이상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공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은 그래서 마이너스 공간은 아니야. 얘는 플러스 공간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뭐냐, 마이너스 공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설사 속세가 이 현실이 플러스 공간이라 하더라도 이 이상만큼은 플러스가 아니지. 왜냐면 이상은 100% 플러스가 되고요. 현실은 뭐 아무리 잘해봤자 뭐 99% 플러스가 되니까 무조건 뭐냐면 플러스성은 항상 뭐냐면 이상이 속세보다 더 플러스하다. 뭐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강호가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이제 유한물풍이라고 하는 게 나와. 유한물풍. 응? 유한물풍, 오케이? 이런 게 나오는데 유한물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유, 자적, 안분, 지족, 무라, 일체, 풍류 이렇게 네 가지를 유한물풍이라고 하는데 이건 기억해 두면은 문제 풀 때 편해요. 사실 이제 요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그 강호가는 강호가라고 불릴 수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풀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 노래가 강호간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당연히 딱 보게 되면 여기 보면 홍진 이런 말 나와요. 뭐 홍진, 여기 보면 풍류, 살림, 벽계수 뭐 이런 거 나오는 순간 풍월 뭐 이런 말 나오잖아. 자연이네. 그럼 강호가야. 그럼 이제 강호가로 문제 풀면 되는 거지. 원래 그렇게 푸는 거예요. 알았지? 응. 자, 일단은 이제 그건 그거고 이렇게 강호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고요. 가사문학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강호 가사가 바로 상춘곡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상춘곡이다. 계보가 상춘곡, 면왕정가, 성산별곡 이렇게 쭉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의미를 보이고 있고요. 상춘곡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상춘 할 때 상자가 appreciate, 감상하다 할 때 상자가 추는 이제 스프링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봄 경치를 감상하는 노래 뭐 이런 식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은 여기선 제목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요? 춘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계절적 배경이 나오죠. 계절적 배경이 봄이야. 선생님이 중요한 거 하나 까먹었어. 이 강호가는요, 시간 대비가 아니라 무조건 뭐예요? 공간 대비예요. 공간 대비. 예, 자연과 속세라는 공간 대비를 추구를 해요. 이거 까먹으면은 여병추 된다는 거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이제 본문에서 뭐부터 하고 들어갈 거냐면, 쭉 읽어 들어가면서 어휘부터 좀 한번 하면서 1차적인 해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제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이 어떠한 거, 홍진이란 말 나왔어요. 그죠? 홍진 나오는데 홍진, 이 진이란 말이 먼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진 또는 진세 또는 풍진, 이 다 먼지란 뜻이야, 얘들아. 알았어? 이거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면 인간, 오케이? 예, 뭐 이거 나오는데 얘네들이 장안 다 쓴다. 이게 다 뭐냐면 속세예요. 그러니까 속세에 묻힌 분내 인내생이 어떠한 거, 속세에 묻혀 사는 여러분 내생애가 어때요? 자,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했어요. 옛사람이 즐겼던 그 풍류를, 유한물풍 중에 그 풍류에 미치겠습니까 못 미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학원만은 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나만한이란 말이 아니라 날만한이라고 썼어. 학원만 할 때 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맞습니까? 하다. 하다는 두가 아니라 많다. 그러니까 세상에 천지간에 이 세상에 남자 몸이 남자가 되는 사람이 나만한 사람이 많지만은 살림이야.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모를 걸까 했는데 이거는 오타요 얘들아. 잘못했어. 이건 말할 것까라는 말이 나와서 지락을 모르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시고요. 요거는 지우고요. 예, 이거는 이렇게 지울게 다 지우고 요거는 말할 것까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말다. 야, 폭탄 좀 알아봐. 이거 학생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말다라는 말이 있든가 아니면 이제 말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해석이 이중적으로 되는 거야. 아마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모르겠는가 이런 말이 나오든가 아니면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만들겠는가 이런 말로 가는데요. 지락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지자가 한자로는 이제 이르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지라는 말을 쓰면 베스트에 베스트. 그러니까 지존, 그럼 우리가 지존무상 이런 거 있거든. 지존이면 뭐냐면 두목.
아니면은 이제 그 분야의 최고봉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지락은 뭐냐면 이제 최고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림에 묻혀 있어서 지락을 모르겠는가, 즉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왜냐면은 내가 좀 자연에 묻혀 사니까 당연히 뭐야 즐거움을 알고 있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살림에 묻혀 있어서 뭐예요? 아주 극도의 즐거움을 만들고 살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원문은 말할 것까요. 이걸 갖다가 모르다라고 해석하든 아니면 만들다라고 해석하든 이거는 해석자의 나름이라고 판단하신 거고요. 지금까지는 만들다라고 해석하는 게 과거형이었다면 선생님은 이제 이게 모르다라고 해석하는 게 이제 새로운 형태예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으니까 회의나 내신 수업을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거는 학교 수업에서의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간모옥을 했는데 수간, 모옥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모옥이요. 이 모자가 풀모자야. 알았어요? 그래서 모옥이란 말이 나오는데 풀모자야. 모옥이란 말 대신 똑같이 풀모자 쓴 게 모첨이란 말이야. 모첨. 모첨은 송민곡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풀을 쓴 말이 뭐야? 풀초자 쓰면 초려. 초암. 예? 이런 말. 이게 다 뭐냐면 초가집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수간이란 말이 뭐냐면은 여러 칸이야. 그러니까 방이 여러 칸, 몇 칸 있는 초가집에 초가집을 벽계수. 이 벽계란 말이 뭐냐면 시내. 다운타운이 아니라 흐르는 냇물. 그러니까 시냇물 앞에 두고 오케이. 송죽 우를리에 소나무와 대나무가 우를리. 리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게 속이란 뜻이야. 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울창,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속에 이랬어요. 한자 성어 중에 표리부동이라는 말 있어요.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말 때 표리부동 할 때 표, 겉, 리, 속이 다르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송주구를 위해 소나무와 대나무와 울창한 속에 풍월주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풍월주인. 풍월이란 말은 이제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란 얘기야. 굳이 알 필요 없으시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는 하고 나와 있는데요. 도화는 복사꽃, 복숭아꽃이요. 행화는 살구꽃 이렇게 가요. 이 꽃이 나오면 일단 색깔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도화는 뭐야 핑크색이야. 근데 우리가 흔히들 뭐냐면 이제 붉은색이라고 보고요. 행화는 이제 화이트 하얀색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봄꽃에 해당되는 게 도화와 행화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견화. 두견화가 뭐냐면요 진달래꽃을 두견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았어요? 이렇게 이거 하고 이제 뭐냐면 척촉이라고 나와. 척촉. 척촉도 적을까요 그냥? 척촉이 뭐냐면 이건 철쭉꽃을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가 봄에 피는 꽃이에요. 선생님 개나리는요? 개나리는 쪽발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건 우리나라 전통 꽃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철쭉, 진달래, 복사꽃, 살구꽃 이런 것들이 석양리에 피어 있고 아까 리 뭐래서 속이랬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도화행화, 복사꽃과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 잘 나오는데요. 그대로 해석하면 녹색이야. 그린 수양버들과 방 이게 왜 방향제 할 때 방자야. 향기로운 푸른 이런 뜻이 돼버리는데요. 굳이 하지 말고요. 양자만 녹양이라는 말만 신경 쓰는데 녹양이 뭐냐면 여러분들 왜 가지가 축축 늘어져 네개 머리처럼 축축 늘어져 있는 나무 있지. 우린 그걸 수양버들 나무라고 하잖니. 수양버들이라고 하고요. 녹약은 수양버들과 방초나무 이제부터는 풀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수양버들과 풀은 새우 중에 푸르도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새우가 뭐냐면요. 이 새자가 가늘다 하는 새자야. 가늘다. 가늘다 하는 새자가 돼. 여기 있구나. 가늘다 하는 새자니까 가는 비가 되니까 이게 뭐냐면 가랑비요. 가랑비. 가랑비 속에서 푸른다. 이가 됐죠? 칼로 말아낸가. 아까 말아낸가 말하다 나왔잖아. 맞습니까? 칼로 만들어냈는가. 오케이? 붓으로 그려냈는가.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칼로 빚었니? 아니면 붓으로 그렸니? 매우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조화라는 말이나 조화가 또 뭐가 나오는 조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조물. 조화, 조물이 결국 뭐냐면 신이야. 조물주 알죠, 얘들아? 조물주. 약간 조물주의 신공. 응? 내공이, 실력이, 응? 물물마다 헌사롭다 이런 말이 나오죠. 헌사롭다는 원래는 야단스럽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야단스럽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게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면 아름답다 또는 화려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면 얘는 뭐냐면 시끄럽다, 소란스럽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건 조물주의 실력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화려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 위로 갔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복사꽃도 있고 살구꽃도 있고 수양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향기로운 풀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치가 뭐냐면 굉장히 아름다운 걸 나타내기 때문에 이때 헌사롭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화려하다, 아름답다로 해석하셔야 돼요. 숲풀에 우는 새는 숲속에서 우는 새는 춘기, 봄 기운을 못 내겨워. 개워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도 겹다라는 말, 어우 지겨워 뭐 이런 말 있지 않니, 그치? 그 겹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들아 이 겹다라는 말인데 옛날에 이게 갭다라는 말이 되거든. 근데 겹다가 돼버리는데 겹다라는 말이 뭐냐면 극복하다, 이기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된 거냐? 못내 개호라는 말은 이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소리마다 교태로다. 이런 교태라는 말은 뭐냐면 뭐 애교? 뭐 이렇게 넘친다라는 얘기야. 숲에 우는 새가 봄이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또 나오지.
자, 물화일체언이, 물화일체는 아까 유한물풍 중에 했어요. 얘들아. 자연과 내가 하나의 연이 흥이야. 흥이야. 흥겨움이 다르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고. 12는요. 살인문, 살인문. 그 마른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현관문을 살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발 뻥참 무너지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살인문, 문 앞에서 걸어보고, 걸어보고, 정자 위에 앉아보니,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요. 자, 소요 음영하야 산일이 적적한데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소요라는 말은요, 산책이란 뜻이고요. 산책하고, 음영이란 말은 원래는 시조를 읊조리는 거죠. 왜 우리가 여러분들도 뭐야 그 일하면서 뭐 사랑하게 뭐 하게 될 줄 알았어 진작 뭐 이렇게 노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석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산책을 하며 산일 산에서야 하루가 적적하다. 아 적적하다. 여러분들이 쓰는 말로는 뭐야? 띨띨해요. 맞습니까? 심심해요. 심심한데 한중 진미를 할 때 여러분들 이 한자를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 한자가 나오는데 이 한자는요 뭐냐면 한가롭다 이런 뜻이에요. 한가하다. 한가한 곳에 진미 뭐예요? 참맛을 알리 없이 혼자로다. 결국 뭐냐면 이 한가함, 한가함이니까 유유자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그 재미를 아는 사람이 없이 나 혼자예요. 나 혼자만 알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야? 혼자 놀았어요. 혼자 놀았는데 이봐 이웃들아. 갑자기 뭐야? 네이버들을 불러요. 잘 봐봐. 산수 구경 가자스라. 야, 우리 그냥 근처에 경치도 좋은데 구경 가자. 답청을란 오늘하고 자, 욕기란 내일하세한테서 을란이란 말이 나와요. 을란이란 말 보조사거든요. 을란 또는 란으로 나오는데 얘네들은 보조사예요, 보조사. 근데 어디에만 붙는 보조사냐면 목적격 조사 대신 쓰이는 보조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격 보조사라고 해요. 을로 바뀌면 돼요. 답청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답자가 밟을 답자고 이게 청이 푸른 거. 그러니까 푸른 거를 밟는다는 뜻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풀밟기. 풀을 밟으면 그렇게 건강에 좋다네.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풀밟기는 오늘 하고 욕기는 뭐냐 목욕이에요. 목욕은 내일 하세. 우리는 매일매일 샤워하는데요. 이때는요. 이 목욕을요.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목욕을 뭐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했답니다. 사실은. 예. 어이 들어. 예. 자, 그다음에 아침에 채산하고 채산이란 말인데 이 채자가 캐다. 뭐 이렇게 호미 같은 걸로 캐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설마 산을 캐겠습니까? 산나무를 캐겠지. 그러니까 아침에는 산나무를 캐고 저녁에는 조수하다 할 때 여러분들 이 조자도 그냥 기억해 주라고 할게요. 이거는 근데 뭐 까먹을 텐데 이 조자가 나오잖아. 그럼 이거 무조건 낚시란 뜻입니다. 그냥 저녁에는 낚시하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저녁이란 말이 원래 원형으로는 뭐라고 나오면 나조회라고 나올 거예요. 이거 좀 약간 해석돼서 나온 거라서 나조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나조회라는 말이 저녁입니다. 낮이 아니야. 알았어. 이거 굉장히 해석상 많이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갓괴어 니근 술을 괴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어디다 고여있게 하다란 말이야. 고이게 해서 즉 항아리에다가 고이게 해서 익은 술을 이렇게 고이게 해서 익혀놓은 다음에 갈건으로 걸러놓고 갈건이 마른 수건이야. 이게 술을 뭘로 만들어 옛날에는 쌀이나 곡식으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먹으면 뭐야 막 쌀가루 떠다니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항아리에다 맞춰놓은 다음에 이렇게 체에다가 수건을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돼? 밑으로는 술이 떠지고 위로는 뭐가 돼요? 곡식 찌꺼기가 남아있지. 그 짓을 한다는 얘기야. 꽃나무 가지 걷고 수놓고 먹으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수놓고라는 말은 뭐냐면 잔수, 자기가 마신 술만큼의 잔수를 계산하는 거야. 근데 이제 뭐냐면 꽃나무 가지를 꺾어가면서 이게 뭐냐면 한 잔 먹을 때마다 가지 하나 꺾고 또 한 잔 먹고 가지 하나 꺾고 이거예요. 뭐만 있어. 그럼 결국 많이 먹으면 뭐예요? 그 나무 다 이제 거덜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꽃나무 가지 걷고 수놓고 먹으리라. 그러니까 뭐야? 한 잔 먹을 때마다 뚝뚝 잘라가면서 먹으리라. 화풍이 건듯 불어 녹수를 건너오냐는데 화가 이 조화로울 때 화자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데 뭐야 지나치게 나랑 뭐야 부조화 충돌할 정도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결국 뭐냐면 나랑 조화를 이룰 정도의 바람이 붑니다라는 얘기니까 화풍은 봄바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봄바람은 동쪽에서 불어와서 우리가 동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풍이 건듯 중요하죠. 이거는 뭐냐면 for a moment. 예. for a moment.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잠깐 동안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건듯이란 말은 뭐냐면 얘라 갑자기란 말도 되고요. 그래서 moment. 두 번째는 뭐냐면 잠시란 말도 돼요. 고전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어주죠. 그러니까는 봄바람이 갑자기 불어 또 봄바람이 잠시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녹수란 말이 뭐냐면 이제 그 녹색물이 되는 건데 녹수니까 뭐냐면 강물이 강물. 강물을 건너오니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이런 말이 나오죠. 청이 맑을 청자야. 그러니까 맑은 향기는 잔에 떨어지고 지고란 말이 이제 디고란 뜻이에요. 원래는 디다 이건데 디다가 뭐냐면 첫째 떨어지다. 둘째 내려가다. 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자 맑은 향기는 잔에 떨어지고 낙홍
떨어지는 붉은색이니까 이건 꽃잎을 얘기하는 거야.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요. 준중이 비었거든 했는데요. 준중은 그냥 술독이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 준자가 술독이라는 뜻인데 술독 아니 비었거든 나에게 알외어라. 알려라. 소동 아이에게 이 소동 이퀄 아이예요. 중복 표현에 해당이 되는데 왜냐면 글자 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음 보니까 소동 아이에게 주가의 수를 물어 사음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고요. 결국 뭐냐면 이 물어라는 말은 퀘스천이 아니라 뭐야 주문하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때 애한테 술 심부름을 시키면 아청법 위반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소동아이는 이제 노비에 해당이 되니까 여봐라 술 좀 주문해 오너라 내 말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같이 가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어른은 막대를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왜냐면 총이니까 아청법 위반 아니에요. 미음 완보하여라고 돼 있는데 이 미음이 이제 아까 소요음형이란 말 할 때 미음 이게 노래 따라 부르기거든요. 이거 빼버리고요. 완보할 때 완자가 천천히 우리가 완급 조절한다라는 말 들어봤잖아. 완급이라면 완은 슬로우 급은 뭐야 패스트.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한다는 의미가 되니까 완보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소요라는 말과 똑같은 제 산책이죠. 천천히 걸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할 때 이 사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모래라는 뜻입니다. 알았어요? 모래, 샌드. 그러니까는 맑은 모래, 깨끗한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술잔을 씻어 부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고 잘 봐봐.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나니 도화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야 사람들이랑 술 먹다가 술 떨어졌어? 그럼 내가 사올게. 야 따라와 노비. 그런 다음에 결국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뭐야 자기 혼자 와가지고 좀 강가 야 여기서 먹고 가자 일단은 그래가지고 강가에 혼자 앉아서 술을 먹고 있는 장면인데 먹다 보니까 저 강가에서 뭐야 도화가 떠올라. 도화가 떠올라는 거 보니까 결국 뭐를 연상하는 거야? 무릉을 연상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뭐야 무릉도원이잖아요. 무릉도원. 이 무릉도원이 솔직히 말하면 뭐냐면 신선이 운영하는 복숭아 과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설 속의 공간이고요. 복사꽃잎이 막 강물에 떠오르는 거 보니까 저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무릉도원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자연이 이상형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저들이 그곳인가 했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저 매희 그곳인가 이런 말이 나와.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한자 중에서 우리말 중에서 매라는 말이 있고요. 이게 아래아를 찍은 이 매라는 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매를 쓰면 얘는 산이란 뜻이야. 마운틴. 근데 이렇게 쓰면 얘는 들이란 뜻이야. 알았어요. 근데 여기엔 요매가 사용됐고요. 그래서 무릉이 가깝고다. 저매히 긴고인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곳인고 해가지고 들이 바로 무릉도원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송간이라면 이게 송이 소나무니까 소나무 사이에 세로인데 뭐야 아까 세자가 뭐야 가늘다. 길이 가느니까 뭐가 된 거야 좁은 길. 좁은 길로 두견화 아까 두견화 뭐랬어요? 진달래꽃을 부치 들고 이런 거 해석 안 하는 거야 얘들아. 진달래꽃을 이렇게 부채처럼 들고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그냥 드는 거야. 그쵸? 두견화를 들고 봉우리의 머리통이니까 뭐야 꼭대기. 봉두란 말은 그냥 산꼭대기. 꼭대기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천만낙이라고 돼 있잖아. 맞습니까? 천천만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thousand, 그쵸? 1000개의 마을과 10,000개의 계곡이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방방곡곡 우리 그 조선 땅 전체가 이런 얘기죠. 온 세상이 이렇게 방방곡곡이 전국이 곳곳에 쫙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산봉우리가 매우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연하일휘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들아 연하라는 말로 중요합니다. 이 연하할 때 솔직히 말하면 뭐냐면 연자는 뭐야 연기할 때 연자예요. 근데 자연에서는 뭐냐면 안개예요. 안개. 이 하가 뭐냐면 노을이에요. 노을. 알았어요. 노을. 그러니까 안개 플러스 노을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안개와 노을과 일이 뭐예요? 이게 해야 해. 햇빛, 그러니까 일휘는 햇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안개, 노을, 햇빛은 금수를 재편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이 금수가 수놓은 비단이거든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비단을 재편난다. 쫙 펼쳐놓은 듯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잘 봐봐. 저녁인 거야. 노을이 쫙 붉게 물들었어. 상상 한번 해봐. 그리고 뭐야? 안개가 쫙 꼈어. 거기에 그 노을 구름 사이에 햇빛 하나가 쫙 하고 비치고 있는 거지. 광선처럼. 붉은 광선이. 그게 안개를 타고 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약간 그라데이션 효과가 딱 일어나는. 그려져? 그러니까 졸라 이쁘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게 마치 와 비단 같아. 뭐 이런 얘기죠.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뭐야 안개가 있고 노을이 있고 그 사이에 햇빛 한 줄기가 비치고 있어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강호가에서 연하라는 의미는 그냥 뭐예요? 얘도 그냥 자연 경치, 자연 뭐 이런 의미로 사용돼요.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국 이거는 자연 즉 뭐야 화자가
놀고 있는 이 자연에서의 저녁 풍경을 의미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자,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효할사라는데 엊그제까지 검은들 그들이 검었는데 봄빛도 유효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유효하다라는 말은 넉넉하다, 풍족하다 이런 의미를 지녀요. 됐어요? 자, 공명도 날거리고 공명은 공을 세워서 이름을 날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유명해진 거죠. 유명해짐, 출세, 페이머시티. 맞죠, 얘들아? 그쵸? 그래가지고 유명해지는 것도 날거리고 부자가 되는 것도 날거리니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명성도 날 싫어하고 부귀영화도 날 싫어하니 이런 얘기야. 오케이? 예. 청풍명월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니까 뭐야? 자연. 오케이? 예. 자연 밖에 자연 외에 어떤 것이 있어 할고 결국 뭐야? 자연만 내 프렌드예요. 예. 속세건 내 프렌드가 아니야. 결국 이 자리에만 내 친구가 있는 거예요. 단표누왕이 헛된 생각 아니라는 말이 나온데 얘들아 단표누왕이라는 말이 나온데 얘들아 단표누왕 할 때 누왕이라는 말은 뭐냐면 외딴 시골을 동네를 누왕이라고 해. 이 항자가 마을 항자인데 이 누가 누추한데 들어오시지요 할 때 누추하다 할 때 누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추한 마을이니까요. 결국 뭐야 굉장히 외딴 시골 마을을 우리가 누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외딴 시골이니까 뭐 속세와 더 많이 단절되어 있는 거죠. 단표는 뭐의 준말이냐면 단사표음의 준말이에요.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죠. 이게 안분지족, 안빈낙도랑 관계가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단사란 말은 뭐냐면 밥 한 그릇이요. 밥 한 그릇을 단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음이 뭐냐면 물 한 바가지. 이 표자가 표주박이거든요.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먹어요. 반찬 없이 그냥 뭐냐면은 그 표주박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밥 하나 말아서 그냥 후 마시든 먹는 듯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맛있겠냐 없겠냐 그냥 뭐예요. 시장기, 굶주림을 없애려고 먹는 그런 식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맛 때문에 하는 식도락에 해당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걸 판단한다면은 결국 이게 바로 단사표음은 결국 뭐냐면 안분지족 또는 안빈나독의 표상이라고 쓰는 거죠. 이 종에서 결국 뭐냐면 이 단사의 단자와 표음의 표자를 합쳐서 단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단표누왕 자체가 결국 뭐냐면 안분지족이에요. 결국은 안분지족의 헛된 생각을 아니하니 쓸데없는 생각을 아니하니 아모타 예 감탄사예요. 아모타는 어주버 아모타 이거 다 뭐예요? 감탄사예요. 알았어요? 100년 행락 100년 동안의 이 즐거움을 느낀 100년이란 말은 100년 동안이라는 개념보다는 일생 동안에 이렇게 즐기는 거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잖아. 어찌하리 하고 서리적으로 끝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은 상춘곡의 전체 다예요.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직역만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선생님이랑 뭐 할 거냐면, 이제 정리를 할 거죠. 잘 봐요. 홍진에 묻힌 분의 인내생이 어떠한고 잘라고 됐어요. 속세에 사는 여러분, 지금 자연에 묻혀 사는 인내생입니다. 그러니까 홍진에 묻힌 분과 그 다음에 인내생이는 이퀄이 아니라 뭐가 돼요? 서로 대립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 예, 대립이는 공간 대비니까요. 옛사람 풍류를 미칠 것 같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천지간 남자가 돼서 남자가 나 같은 사람 많지만은 나는요 살림에 묻혀서 아주 최고의 즐거움을 만들고 있어요. 또는 뭐야 최고의 즐거움을 모를 것 같습니까? 저 알아요.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수간모옥을 방 몇 칸짜리의 초가집을 그러니까 뭐야 이 수간모옥도 결국 뭐냐면 부유한 게 아니죠. 초가집 방 3칸짜리 정도의 초가집을 짓고 있다. 선생님 그거 비싸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뭐냐면 그냥 황토옥 쌓고 예, 그러니까 나무 올리고 황토옥 쌓고 그냥 뭐냐면 DIY, do it yourself로 지을 수 있는 집인 거지.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안분지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수간모옥도. 근데 벽계수 앞에 두고 시냇물 앞에 두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속에서 풍월주인이 되었구나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강호 또는 뭐예요? 자연 속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은밀히 뭐예요?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계절적 배경 나왔죠. 계절이 나왔고 도와 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복사꽃과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있고 자 그 다음 녹양방초 버드나무와 수양버들과 푸른 새우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칼로 말아냈나 붓으로 그려낸가 이거 결국 뭐예요? 마치 조각가가 로댕이 와가지고 막 빚은 것 같기도 하고 윤선도가 막 윤선도 뭐 김홍도가 와서 막 이렇게 뭐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얘라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치 조각이나 그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뭐예요? 시각적이죠. 지금 여기까지는.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허다로 조물주의 실력이 조물주가 이 경치를 만드는 실력, 만물을 만드는 실력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잘 봐봐. 수풀에 우는 새는 하는데 얘들아 여기 중요하죠. 우는 새가 나와요. 새가 울잖아. 맞습니까? 새뿐만 아니라 새가 울면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울잖아요. 울면 요건 뭐가 돼요?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감정이입이 되는 거고 자 이때 요 새를 갖다가 새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두껍니 근데 새뿐만 아니라 요 그 뭐야 모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사물도 우리가 뭐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우는 새 이러면 다 슬픔 한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라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놀자 하고 우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요거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즐거움이란 뜻이고요. 자 그랬더니 뭐냐 무라일체언이 흥이에 달았소냐 라고 하는데 누구와 흥이 새와 내가 다르겠느냐 나도 무라일체니까 새와 나도 똑같다는 얘기야. 나도 지금 놀고 싶고 춘기를 이기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춘기를 못 이겨가지고 살인문 앞에서 걸어보고 정자회도 안 나보고 그 다음에 뭐야 산책도 하고 그런데 너무 심심해. 맞습니까? 그런데 이 심심한 속에서 한중진미 그 한가로운 속의 참맛을 알리없이 나 혼자야. 근데 봐라 혼자에서 지금 뭐냐면 이바 이웃들아 하고 넘어가죠. 갑자기 혼자에서 뭐가 돼요? 투게더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바 이웃들아 요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거 되게 시험 잘 나옵니다. 얘라 시상의 전환. 혼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어요. 이웃들과 함께 이제 놀게 되겠어요. 그래서 시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정적인 거에서 이제 뭐예요? 동적인 곳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산수 구경을 가는 거지. 외부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답청, 풀밟기는 오늘하고 욕기는 내일하고 아침에 채산하고 저녁에 조수와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런 거 보면 이게 문장 구조의 반복 또는 뭐야? 대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문장 구조의 반복, 대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얘들아 대구나 문장 구조의 반복은요 이런 식으로 길이가 한 10줄 넘는 고전시가 있잖니?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롱시가라고 하자고. 이 롱시가에는 100% 쓰입니다. 대구는 100% 쓰입니다. 이 대구뿐만 아니라 뭐도 쓰이는 줄 알아? 아까 서리도 무조건 쓰입니다. 알았어요? 예, 꼭 기억해 두세요. 롱 고전시가에는 대구와 서리는 무조건 쓰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알았지? 오케이. 자, 갓괴어 니근수를 갈건 마른 수건으로 걸러서 곤나무까지 꺾어 수놓고 먹으리라. 아까 얘기했죠. 계산해가 잔수를 계산해가면서 먹는다. 동계산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얘들아 많이 먹겠다는 얘기예요. 술을 많이 먹겠다. 근데 이게 술이 나오잖아? 술이 나오면 이거 무조건 뭐가 되는 거냐면요. 술 나오면 무조건 풍류예요. 많이 먹으니까 결국 뭐야? 내 풍류가 매우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봄바람이 갑자기 불어, 아니 또는 잠시 불어, 강물을 건너오니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봄이니까 맑은 향기야. 오케이? 그 봄의 꽃향기, 풀향기 이런 게 잔에 다 떨어지고 꽃잎은 내 옷에 떨어져. 와, 기분 죽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죽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양은 뭐예요? 유일하게 이 시에서 후각이에요. 다 시각인데 이게 후각이에요. 근데 잔해지는 건 뭐예요? 시각이죠. 그러니까는 이 고전 시각에서 흔치 않은 건데 후각이 시각으로 바뀌었어요. 감각의 전이가 되는 거죠. 자, 공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거예요. 그렇죠. 특이한 케이스예요. 오케이. 잘 안 쓰여요. 쓰이긴 쓰는데. 자, 요거 체크해 주시고. 자, 술독이 비었으니까 나한테 말해. 우리 종놈 가지고 술집에 술을 주문해서 어른인 나는 막대를 짓고 아이는 야, 넌 종이니까 술 매. 그리고 이제 천천히 걸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가지고 맑은 강물을 쫙 굽어보니까는 복사꽃이 떠오르고 있어. 또 쭉쭉 떠다니고 있어. 야, 무릉이 이 근처인 것 같아. 저쪽인 들이 무릉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 한 잔 먹었으니까 일어나. 그래서 소나무 사이에 좁은 길로 쭉 올라갔더니 뭐예요? 산꼭대기까지 올라오게 됐어. 딱 봤더니 와, 마을이 다 보여.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뭐야? 어느덧 저녁이 돼서 결국 뭐야? 안개 낀 노을 사이에 지는 햇빛이 마지막 햇빛이 쫙 비치는데 마치 뭐야 수놓은 비단과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엊그제 검은들이 할 때 이 검은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겨울이야. 엊그제까지 겨울이라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봄빛. 그러니까 겨울은 봄빛이니까 뭐야 칼라 풀풀하다는 얘기야. 아까 복사꽃도 폈어 레드 맞습니까? 살구꽃도 폈어 화이트 맞습니까? 화이트 자 뭐예요 블루 맞잖아 그렇죠 그린 뭐 이런 것들이 쫙 연결돼 있으니까 오 예? 뷰티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결국 뭐냐 이 공명과 부기가 결국 뭐냐면 속세예요 속세 그쵸 예 출세와 그 다음에 돈 버는 거니까 이건 속세가 속세 것들이 날거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는 강호가죠. 그러니까 나는 속세보다 자연이 더 좋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잖아 그쵸 이거는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요 마지막 부분이 요 네 줄이 해야 될 얘기가 더럽게 많은데, 아, 이거 쓸데가 없다. 자, 요거는 뭐가 사용된 거냐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주객전도.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화자가 속세를 버리고 자연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화자가 속세에 있는 공명과 부기를 버린 거죠. 공명과 부기가 화자를 버린 게 아니라. 뭔지 아세요? 이 주객전도가 결국 뭐냐면요. 뭘 바꾸는 거냐면 이게 주체와 객체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그 다음에 목적어요. 또는 부사어가 있는데 주어와 목적어를 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주객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런 필수 작품 중에 우리가 뒤에서 또 공부를 하겠지만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관동별곡을 보게 되면 아마 이거 연계 작품 요게 나온다면 영롱벽계와 수성대조는 이별을 원하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영롱 관동별곡이야 이거는 영롱벽계 아까 벽계가 뭐야 시냇물이죠. 추성계교 이렇게 나오거든요. 추성계교난 이별을 원한다. 야 나는 이걸 다 어떻게 외웠냐? 자 미안하다. 원하난다. 이게 해석하면 뭐냐면 영롱하게 흐르는 시냇물과 수성 여러 개의 소리로 울어대는 새들은 나와의 이별을 원망하는 듯합니다. 이런 내용이야. 근데 사실은 이 벽계와 새들이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네들이 있는 공간을 떠나는 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주객전도가 되는 거예요. 뭐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연결해서 주객전도로는 싹으로 잘 나오니까 이거 연계 표현으로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시험 볼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자연을 버리고 왔으니까 나는 자연이야. 속세를 버리고 왔으니까 나는 자연만이 마이 프렌드야. 단편우왕, 안빈낙도하는 시골 생활에 헛된 생각, 흩은 생각이라고 하면 원문에 나왔어요. 흩은 생각이라고 하나, 흩은 생각. 흩은 생각인데 헛된 생각인데 이 헛된 생각이 결국 뭐야? 결국 쓸데없는 생각은 뭐야? 속세와 관련된 생각이죠. 속세와 관련된 생각이야. 그래서 속세에 대한 미련이요. 미련을 갖지 않으니 엄마의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작품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다 마치도록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을 들어가는데요. 강호가 맞죠? 예, 철저하게 뭐냐면 자연과 이상이 단절돼 있고요. 대립돼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고요. 알았죠? 화자가 결국 뭐예요? 예, 속세를 버리고 온 상황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거 공부를 하면 또 하나 뭘 공부할 거냐면 면왕정가를 공부할 텐데 상충곡은 봄 하나예요. 면왕정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나오는데 상충곡은 봄 하나예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시상의 전환과 그 다음에 뭐예요? 감정이입, 그 다음에 감각의 전이, 그 다음에 뭐예요? 주객전도 요 네 가지 를 제외하고는 강호가의 일반적인 특성을 다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문제 풀 때 그냥 상충곡은 강호가 가지고 풀고요. 요 네 가지 선생님이 지금 읊었던 네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예, 만점 맞으세요.